맡게 된 남궁찬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일단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예전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 문헌이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한자로 된 문헌들을 한글로 번역을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한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필요성, 그리고 데이터 어떤 걸 썼는지, 그리고 첫 번째 어떤 모델을 썼고 완성 모델은 어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데모 서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쉬는 시간에 저기서 저희 프로젝트 데모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승정원 일기라고 굉장히 방대한 그 조선의 사료인데요. 승정원에서 죄송합니다. 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기록한 그런 문헌인데요. 번역이 아직 20%밖에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62년으로 완역 시점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번역 과정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사는요, 국가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개된 것도 없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도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만들어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크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안에 디테일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발표해서 제외를 했는데, 바로바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너 이거 좀 잘못했다 싶은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데이터셋이 따로 마련된 게 없어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한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직접 인터넷으로 크롤링을 해와가지고요. 총 한 30만 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너무 짧은 문장이나 너무 긴 문장에 대해서는 다 제외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셋 나눈 것도 또 제외를 해서 학습시킨 데이터셋은 약 27만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이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만을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는 번역된 양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셋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승정원 일기는 아직 번역이 되어 온 상태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그냥 단순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연어 처리, 특히 자연어 처리를 하려면 그 각각의 문장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토크나이징이라는 것을 거쳐주고, 그 다음에 토크나이징 한 것에 대해서 그 딥러닝 모델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토큰화에도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한 첫 번째 접근으로 의미 단위로 토큰화를 해보자, 최소 의미 단위로 토큰화를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 같은 경우는 표의 문자잖아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문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문자별로 이렇게 토크나이징을 시켰습니다. 나눠주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한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소 의미 단위를 의미하는 형태소 분석기를 가지고 형태소별로 이제 다 잘라줬습니다. 토크나이징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조라는 말이 있을 때 조선의 태조는 이성계를 말하는데 그냥 큰 조상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번역된 게 현재 쓰이는 어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형태소를 분석을 형태소 단위로 쪼개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요. 첫 번째 모델로는 그냥 일반적인 바닐라 시퀀스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토크나이징 했던 그런 한문 맞죠? 한문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한문의 컨텍스트, 문맥을 이해하는 인코더 레이어를 거쳐서 그 컨텍스트를 받은 것과 새롭게 이렇게 보이는 그 디코더 모델로 새로운 한글을 생성하는 디코더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의 번역 결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니요. 잘 안 보이세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의흥춘 군의를 설치하고 도총 중해체 군사부를 폐지하였다. 이런 고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 실록의 한 구절이죠. 그리고 모델에 저 한자를 그대로 넣어서 번역을 시킨 결과는 중국 사람 등이 와서 고하기를 뭐 의에는 하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였는데요. 이거를 좀 개선해보기 위해서 아까 있었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응친군과 같은 고유명사 문제와 모델 자체가 워낙 단순해서 표현력이 부족한 것, 그래서 이제 한자의 다중 의미를 잡아내지 못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고유명사를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의 토큰으로 통합하는 과정과 그리고 최근에 혁신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처리도 추가한 결과 완성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전처리 토큰화에 있어서 준단어 토큰화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유 명사 문제 있죠. 그것과 사장된 단어에 대한 토크나이징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준단어 토큰화라는 기법은 이걸 아까 그러니까 어절 하나하나로 쪼갰는데 일단 어절 하나하나로 쪼갠 다음에 전체적인 모든 저희 데이터셋을 살펴보면서 통계적으로 보면서 어떤 어절이 서로 붙어 있는지 그 분포를 살펴보고 그래서 자주 붙어 있는 거는 하나의 토큰으로 생각을 해서 토크나이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위에 한자 토큰은 그래서 26,000개 정도를 했고 한글 토큰은 52,000개 정도로 하고 저기 플러스 2개는 이제 좀 특수 토큰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한자에서 이게 백관, 종실, 청, 가상, 조노, 불 뭐 그런 건데 보시면 이게 이제 토크나이징의 결과거든요. 아까는 백관 이렇게 토크나이징을 했었는데 지금은 백관, 종실, 청, 가상조노, 불하, 땡 이렇게 좀 의미 단위로 잘 토크나이징을 하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한글과 같은 경우에도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옛날 어투의 경우에는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백관과 종실이 조노를 더 올리기를 청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다음과 같이 굉장히 잘 토크화가 되는 완전한 최소 단위 의미는 아니지만 나름 잘 토크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입니다. 저희는 트랜스포머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 인풋에 토큰들이 들어가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각 토큰이 한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담고 있게끔 해주고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텐션을 여러 개를 줘가지고 어텐션 헤드를 여러 개를 줘서 다중 의미를 좀 잘 잡아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해당 논문 Attention is only need라는 논문에 나오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냥 사용을 했었고요. 저희가 아까 보다시피 단어 토큰 수가 많아가지고 CPU로 굉장히 학습시키는데 오래 걸렸는데 GPU를 병렬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트랜스포머는. 그래서 GPU로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 결과입니다. 완성 모델인데요. 백광과 종실이 존호를 더 올리기를 청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가 원문이고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 모델의 결과입니다. 백광과 종실이 존호를 더 올리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청하였는데를 청하였으나로 좀 의역을 하는 부분도 볼 수 있었고요. 위에 예시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예시였고 밑에는 조금은 다른 그런 분원이죠. 그 승정원 일기, 네, 승정원 일기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상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다가 제대로 된 번역본, 원래 번역본인데 여기서 상이 바로 임금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이제 모델 아웃풋이고 임금이 잠시 후 국공사신의 관소에 머물렀다 라고 제대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링크가 저희가 테스트 셋에 대해서 번역한 결과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백광과 종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 문장에 대해서의 결과고요. 이게 원문이 서기순을 형조판서로 홍제철을 한성부 판윤으로 정태동을 함경나도 병마절도사로 최하경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삼았다. 굉장히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결과를 위에 보시면 서기순을 형조판서로 한성부 판윤으로 절도라도 최하경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삼았다. 굉장히 거의 똑같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특수문자를 따로 제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인용구에 대해서도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의정 기차원이 상차의 시작하니 답하기를 경은 훈척의 대신이니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말하기를하고 저렇게 큰 따옴표가 나오죠. 이게 저희의 모델 결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은 훈척 대신으로 남의 말을 하면서 저 구두점 큰 따옴표도 같이 결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테스트 셋이고요. 이건 좀 의역이 잘 된 거를 하나 골라봤는데 원문은 번음내 고신을 돌려주었다. 번음은 일본국의 통신사가 된 까닭에 명하여 이를 주게 한 것이다. 이고 저희 모델의 결과는 변호문에 고신을 도로 주고 돌려주었다를 도로 주고로 번역을 했고 변호문을 일본국 통신사로 삼기 때문에 주라고 명하였다. 어순 자체는 좀 다른데 까닭에가 여기는 어순 자체는 다른데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도 승정원 일기는 좀 데이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번역된 게 얼마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다. 또 잘 번역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한 뒤에 대전 대항대비는 뭐 어쩌고저쩌고 무난하니 망극하다고 답하였다. 여기서는 좀 신기한 게 큰 따옴표를 여기서 넣었어요. 모델의 아웃풋은 망극하다고 답하였다를 큰 따옴표 망극하다 하였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꽤 성공적인 결과였고요. 약간 수치상으로 또 보여드리면 백관, 종실, 청, 가상, 존호 따르지 않았다 이거고 이게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입니다. 헤드가 총 8개였는데요. 그래서 각 헤드마다 조금은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여기 백관과 종실에 대해서 정확히 어텐션을 하는 모습. 6번째 헤드에서 어텐션 헤드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어텐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7번째 헤드에서는 가상 조노를 더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조노를 더 올릴에 정확히 어텐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헤드가 좀 더 정확한 것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헤드 같은 경우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성능 지표, 이게 기계 번역 태스크에서는 성능 지표가 좀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지를 정확히 똑같은 문장이 나와야만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애매한데 보통 많이 쓰이는 BLEU 점수를 확률 지표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앞에 괄호가 이제 문장 길이 차이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장 길이가 차이가 날수록 점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괄호가 정밀도에 대해서 각 Ng, 그러니까 1g, 2g, 3g, 4g마다 정밀도에 대해서 점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우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는 1207개였고요. 평균적으로 0.41, 그러니까 41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1점이 나왔고요. 이 수치가 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어텐션 올린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기법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논문에서는 English to French, 그러니까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논문 안에서. 그때 41점이 나왔고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에서는 2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1점이 나왔으니까 꽤나 이제 만족할 만한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허점인 거는 저 미인이 최소값인데 하나도 안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0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데이터 자체를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로만 해가지고 다른 한자 텍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라든지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어의 의미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런 고전 시가의 특징을 살리는 번역이라든지 사자성어의 그 숨겨진 의미를 살아내는 것은 절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살아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좀 모든 한자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기가 아직은 좀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해볼 수 있게끔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쿠버네티스랑 플라스코로 구현을 했고요. 이거 핸드폰으로도 되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누가 쳐봤지? 네. 아까 번역 때 했던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상위 경운궁으로 이어 돌아왔다. 이 문장을 한번 좀 모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번역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진용 한번 해볼까요? 한글은 에러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진용은 안 됩니다. 제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 저도 안 해봐서 좀 궁금하네요. 남궁찬을 넣었을 때, 남궁찬을 남궁찬으로 생각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투라든지 이렇게 됩니다. 명사만 넣으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나 정도만? 혹시 뭐 해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네,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고, 저기 전시해 놓은 공간에도 저희가 노트북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쳐보세요.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맨 처음에 이 보아주도 그냥 보강할 보에 버그마 술 주자를 썼는데 보아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이구. 네. 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너무 좀 설명이 디테일하지 못한 점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질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